신나는 체험, 즐거운 수학 여행. 자, 항상 우리 매스와의 거리감을 좁혀주고 즐거움을 키워주는 수다학입니다. 그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저희 때도 뭐 많은 얘기가 있었죠. 뭐 대통령, 장군, 뭐 전투기 조종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은 좀 남다릅니다. 그래요?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 이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무려 8.5%로 몇 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그 이외에도 의사, 교사, 크리에이터, 그리고 경찰관까지 이렇게 5가지가 핫5라고 하네요. 이야, 흥미롭네요. 자, 우선 이렇게 뭐 장래 희망에 대한 오프닝. 네. 다 이유가 있겠죠? 손흥민에 관련된 걸까요? 손흥민과 수학 이런 건가? 궁금한데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네. 뭔가 좀 이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두 분의 선생님 오늘도 나와 주셨습니다.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생들의 어떤 그 장래 희망. 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범위를 좀 좁혀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스포츠 스타가 있고요. 근데 스포츠 체험은 우리가 이미 했어. 우리 유경쌤하고 같이 가서 제가 했잖아요. 의사, 교사? 의사 체험했다가는 잡혀가요. 위험하죠. 누구 맘대로 합니까? 예. 교사 체험은 제가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크리에이터라고 하기에는 먹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빵을 2개씩 12번 먹으면 몇 개? 뭐 이런 거. 아유, 24번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먹방만 하기에는 크리에이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럼 요거까지 배제하면은 이제 남은 건 딱 하나란 말이죠. 나름의 근거를 대면서 네. 범위를 좁혀가는 거 아주 훌륭한 수학적 사고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지금 수학적 사고였어요? 얻어 걸렸는데. 야. 깜짝이야. 칭찬받고 시작하네, 오늘. 그래요. 과연 네. 결론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수학여행 키워드로 공개합니다. 수학이랑 경찰 체험이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거 만약 범인을 목격했어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인상착의를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때 키가 커요. 요거보다는 170cm에서 172cm 정도 될 것이다. 필근이네요. 이렇게 범위를 좁혀본다면 네.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또 현장에서 발견된 뭐 지문이나 족적, 혈액 등의 증거들은 수학적인 분석과 추론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홍경민 씨처럼 경찰관과 수학이 어떤 관계가 있을지 아직까지 약간 이랬거든요. 그래요? 제가 떠오르는 건 사실 112 정도. 아니 선생님의 이런 모습은 약한 모습은 처음 아닙니까? 그러세요? 정유빈 선생님이 이제 보면서 즉석에서 어떤 수학을 또 찾아내실지 뭐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보다 보니까 저거 수학이네. 딱 이런 약간 기대가 되는군요. 자, 오늘 과연 우리 탐험대장 필근이 얼마나 열심히 또 체험을 하고 왔는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탐험대장 필근이가 오늘 찾아온 이곳은요, 경찰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 박물관이 있어요. 자,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그리고 또 질서를 바로잡는 일, 그 일들 속에는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한 사람들 모두 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세요. 후! 야, 진짜 우리나라엔 다양한 박물관이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체험. 이게 정말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경찰분들이 하는 일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우와, 과학수사대가 하는 일들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면봉 클릭해서 혈액도 채취하고 머리카락도 채취하고. 그래요?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GPS가 수학이네요. 그렇죠. GPS로 위치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경찰차가 왔거든요. 아까 전에 과연 있을까요? 그랬는데 들어오자마자 찾으셨어요. GPS. 오, 네네네. 뭔가 둘러보고 있네요. CCTV인가요? 오. 이제 실제로 경찰들이 사용하는 드론.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조정하면서 봤고요. 네. 야, 이게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체험인데. 그렇죠. 네.
교통안전 표지판을 맞추는 이제 체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들어오자마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도형들이 이렇게 나를 반겨주네.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운전하면서 또 길 걸어다니면서 자주 보던 것들인데. 그렇지, 그렇지. 다 한 번쯤 본 듯한 그렇죠. 그런 생각하실 네. 거예요. 예, 예. 이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이게 표지판이 아니라 도형으로 보이는데요. 네. 삼각형, 오각형 네,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노란색도 있는데 이런 규칙과 이 모양의 이유 이런 거 안에도 좀 수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잘 따셨네요. 역시, 어떤 그 일관된 어떤 그 규칙에 대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좋았죠. 우리 표지판의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바로 규제, 지시, 주의입니다. 먼저 규제 표지판은 보통 원형으로 금지를 나타낼 때 쓰이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네. 맞아. 네, 지시 표지판은 말 그대로 이곳은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지 뭐 횡단보도라든지 이렇게 알려주는 그렇죠.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표지판은 도로 상태나 위험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으로 네.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를 한 그 삼각형들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컬러풀한 그런 노란색의 그 삼각형 모양은 눈에 잘 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의해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런 모양일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이 표지판을 연구를 하면서요. 네네. 변이 많을수록 경고하는 심리적인 효과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각형은 일단 멈춤 표지판으로 쓰이게 되고요. 그리고 원 모양은 변의 개수를 그렇죠, 많이 그렇죠. 늘리면서 네. 원에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모양 표지판은 매우 강한 주의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수학이 있을까 걱정하셨잖아요. 112밖에 안 떠오른다며요. 이거 보니까 계속 보이네요. 그래요. 예, 예. 보겠습니다. 수신호 체험 이 하나. 교통경찰의 어떤 수신호를 따라하고 있네요. 그렇죠. 딱 동작을 하면은 인식을 해서 앞에 화면에 나타난다. 우와. 도로에서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 하면 목 가십니다. 그렇죠. 멈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안 알아듣는다고. 그죠? 수신호. 이거 처음 배워보는데. 이게 전방 정지가 이렇게 오른손을 앞으로 드는 거구나. 자, 패근이가 직접 해봅니다. 자, 정지하세요. 삑. 정지하세요. 양쪽을 막는 거예요. 양쪽 팔을 들어서 멈추세요 하는 거. 멈추세요. 거기 멈추세요. 딱 멈춥니다. 우와. 재밌죠? 이게 약간 저절로 따라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네요. 딱 막는 거야. 자, 거기 전방에 있는 차 왼쪽으로 먼저. 그 각도가 중요한데. 이렇게 들은 거구나. 각도가 중요하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네. 전방 정지는 이렇게 팔과 몸이 이루는 그 각이 90도. 그렇죠. 그죠? 이렇게. 그다음 좌우측 동시 정지는 양팔이 이루는 각이 이렇게. 평각 180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교과서에서도 이런 각도를 몸으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활동을 통해서 30도가 이 정도일 것이다, 뭐 90도는 이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그 각도에 대한 양감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수신호를 아주 완벽하게 배워봤기 때문에 이제 직접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미션이 있어요. 네. 저렇게 막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수신호를 잘 배웠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건물에 불이 났대. 좌우측방 동시정지. 이거였지. 딱 멈춥니다. 우와. 우회전 먼저 보내야. 그렇지. 차들 보내고. 소방차가! 이야. 할아버지가 다치셨어요? 어떻게? 자, 그럼 이 양쪽 차 또 멈춰야 돼. 양쪽 멈춰. 멈추고. 우와. 전방 정지. 전방 정지하세요. 몰입이 되는데. 오케이, 구급 좋았어. 아이고, 할아버지 앞으로 조심하세요. 재밌네. 야, 한마디로 내가 직접 이제 신호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신호등이 이제 고장 났거나 아니면 너무 혼잡 상황이어서 신호등만 가지고 이제 제어가 안 될 때 직접 경찰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통제하는 걸 보실 경우들이 있을 텐데 네. 사실 적절하게 안 해주면은 그렇죠,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그럼요. 계속해서 정체가 발생하고 꼬이구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등 역할을 대신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수학을 이용해서 교통을 정리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신호등 속에도 수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녹색불은 30초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만 정해놓으면 뭐 가장 편하겠지만 네. 도로의 폭, 즉 횡단보도의 길이에 따라서도 시간이 달라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그렇다면은 녹색 신호등의 시간은 횡단보도의 길이 나누기 사람들이 평소에 걷는 그 속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도 이식을 기반으로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또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왜요? 노약자가 있을 수도 그러네요. 아, 그렇지. 예. 그런 보행 시간 또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보행 속도의 통계를 내서요. 그걸 토대로 일반 구역은 뭐 초속 1m, 그렇지.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0.8m 속도로 이런 식으로 걷는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 후에 녹색불의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노인분들이나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학교 주변에는 좀 더 맞습니다. 길게 하고. 아. 무슨 소리야? 신기하다. 그 사격장이 있네. 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사격을 안 하고 그냥 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 경찰관들한테 뭐 그렇죠. 자격이. 사격 솜씨도 경찰이라면 필수죠. 그렇죠. 가짜 총인데 저렇게 정확히 딱 하나 봐요. 저게 레이저로 되어 있는 총인데요. 네. 반동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진짜처럼 느껴지는구나. 아니 이게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맞췄다고 생각하고서 쏘는데 왜 계속 다르게 갈까요? 맞은 쪽을 보면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위에 두 개. 뭐 엉망으로 쐈네요. 참 막 흔들리면서 자기 멋대로 가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중력 때문이거든요. 총알이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맞아. 중력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폼을 휘게 써야 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 아마 익숙하신 표현일걸요. 0점 조절하는 아, 거잖아요. 0점 조절.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 만들어낸 가속도로 대략 지구에서 1초에 9.8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 공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요. 이 식에 따라서 만약 총알이 1초 동안 이렇게 날아가게 된다면 네. 4.9m나 내가 원한 위치보다 밑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절대로 내가 원한 표적에 맞을 수가 없겠죠. 아, 그러네요. 자유낙하 공식 이런 거 아직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네. 뭔가 좀 이 쏜 거를 이제 합산하는 거니까 일단 연산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머리로 빠르게 계산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10점에 2발, 9점에 1발, 8점에 2발 이렇게 쏘았다면 최종 점수는 10 곱하기 2 더하기 9 곱하기 1 더하기 8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45점 이렇게 자연수 혼합 계산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또 이렇게 고학년 같은 경우는 5발 중에 2발을 명중했다 그러면 비율로 나타내면 5분의 2 또 100분율로 하면 40% 확률로 명중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지? 혹시 중력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궁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추론 능력이나 수학적 사고력들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네. 잠깐 이야기했던 다트가 있었잖아요. 다트. 네. 더블 더블 구역이랑 트리플 구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요. 맞아. 점수 계산할 때에도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자연수 혼합 계산 능력을 더 많이 길러낼 수가 있죠. 네. 집에서 사격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거죠. 큰일 나죠. 난리 그거는. 나죠. 네.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에요. 수사반장 음악이네요. 맨날 수사인가요? 오. 근데 저 시절에는 사실 CCTV도 없었고요. 뭐 그쵸.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그쵸. 저렇게 뭐 무전기 정도만 있었잖아요. 네. 범인을 검거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그리고 옆쪽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방 하나에 줄, 자, 붓,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시의 어떤 과학 수사. 야, 이걸로 지문을 채취하고 그랬던 거래요. 이렇게 붓으로 직접 털어가면서 지문을 직접 채취하고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지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고 또 한 번 만들어진 지문은 평생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과거를 지나서 현재 과학 수사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사이버란 말 나오고. 아, 신기하다. 근데 역시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이제 발전을 이루어서 이 내용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가방도 달라졌어요. 그러네요. 진짜. 하지만 우리 수학에서 늘 하던 이야기, 과학 속에는 항상 수학이 함께 있다. 기억하고 계시죠? 꽝. 법광어. 아, 저 위조 지폐 이렇게 불빛 그렇죠, 비춰볼 그렇죠. 때 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포렌식 우리가 늘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네, 그렇죠. 많이 듣는 거. 예예. 지금 저건 이제 휴대폰을 아, 구매한 거. 휴대전화. 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요. 네.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암호 같은 보안을 해제하고 암호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삭제된 정보들을 복구해서 증거를 이렇게 수집하고 네. 분석을 해내는 과학 수사 기법이거든요. 아, 굉장히 그렇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있다는 게 맞아요. 보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필수죠. 예. 필수죠. 그렇죠. 범죄자가 뭐 이거 절대 안 걸리겠지 하고 뭐 다 지워버리고 해도 다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복구해서 우와 하고 딱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든든합니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암호를 풀고 뭐 그러는데도 당연히 이 수학적인 이 계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제 질문. 굉장히 어떤 그 접근이 좋은 것 같다는. 그래요? 왜냐면 그 암호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리다 그러면 뭐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오. 암호를 푸는데 수학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 쉬운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PDWK라는 그런 암호가 있어요. PWK. 이 암호는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그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알파벳의 그 세 번째 뒤에 이런 알파벳을 대응시켜서 만든 그 암호거든요. 뭐 그림을 보시면 네. P는 M의 세 번째 뒤에 있는 알파벳이잖아요. 그리고 D는 A의 세 번째 뒤에 있는 알파벳이고요. W는 이제 T의 세 번째 뒤에 있고요. 그다음 K는 H의 H. 세 번째 뒤에 있는 그런 알파벳이죠. MATC가 보이네요. 네. 메스. 아, 네. 이거였군요. 메스가 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네, 이 규칙을 수치화해서 함수로 나타낸다면 네. y는 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호를 푸는 것은 거꾸로 y는 x 빼기 3 형태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DWK는 글자 암호지만 y는 x 더하기 3 또는 y는 x 빼기 3과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암호는 사실 더욱 풀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지만 네네. 이렇게 수치화해서 대응시키는 이런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그 눈부시게 발전한 과학수사 도구들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도구들이 이 안에 지금 하나하나 보입니다. 되게 반가운데요. 일단 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벽, 우와 우와. 손바닥. 다음은 테이블. 지금 뭐 직접 경찰이 되어서 하나하나씩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와, 시계도 우와. 있고요. 예, 네. 10,000원짜리가 있고. 여기 이제 법강원을 가지고 이렇게 비추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범인이 아주 치밀하구만. 뭘 살펴보는 겁니까? 범인이 남기고 간 족적이죠. 신발 발자국. 자국을. 예. 보면 뭐 압니까? 뭐 그냥 메이커나 뭐 써있나 한번 보는 예, 거예요. 예. 직각자가 옆에 있잖아요. 네. 범인의 발자국의 길이를 재어보고 또 발자국의 그 방향이나 각도 이런 것들을 재어서 신발의 종류와 범인의 키, 뭐 이동 동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서를 찾아내는데 정말 수학이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범죄자 사람들 이거 조심해요. 정신 차려. 다 잡히게 되어 있어. 자, 여기 한번 제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질을 시작해서 내가 이제 지문을 채취해보는 네. 거예요. 여기저기 지문이 발견됐다고 하네요. 지문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지문이 잘 드러나면 지문을 테이프에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지문이 물건에 딱 찍히게 되고 또 그것을 다시 테이프에 이렇게 찍히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 합동의 그런 수학적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합동. 예, 예.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서 완전히 그걸 포개야 되지만 네. 닮음은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2배나 3배로 확대되거나 또는 축소돼서 크기는 같지 않은 그런 도형을 말하거든요. 네. 이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뭔가를 지금 찾아냈죠. 지문 데이터 베이스를 이제 매칭 중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매칭 후보 지문들이 쫙 나오는 거야. 후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가 검거되는 거구나. 있어. 그렇죠. 누군가 있죠.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제작진이 나한테 이걸 시켰다는 거는 이 안에도 뭔가 수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재밌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 지문이 각각 다르지만 네. 이것은 분류 체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이 지문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하는 게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손가락마다 다 다르고요. 네. 모양을 뭐 그려놓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지문 모양에 따라서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 분류된 지문의 모양과 이 손가락 순서에 따라서 번호를 할당해서 네. 코드화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식을 통해서 분류값을 갖게 함으로써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장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문을 분석을 해가지고 분류값이 같은 사람을 컴퓨터로 찾아내기가 쉬우니까요. 아, 신기하네. 이렇게 지문 모양을 수치화해서 코딩화하는 것은 네. 대응이나 함수의 개념과 관련된 것이고요. 네. 또 전 국민의 그런 지문들을 네. 데이터화한 그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범인을 추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이나 통계 같은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뭔가 이 수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 수사 기법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있잖아요. 네. 아, 그럼 또 나왔어요. 그분이 네. 뭐 이제 그죠, 유명하죠. 이 유명한 B변의 길이 분이죠. C라고 하고 A, B라고 할 때 예.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네. 이것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 혈흔을 분석할 수 있는 혈흔 형태 분석 노모그램 이런 것도 개발이 됐다고 하고요.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혈흔의 긴 축과 짧은 축의 길이만 알면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변형된 삼각함수를 활용해가지고 혈흔의 위치와 높이까지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범인의 인상착이라든지 뭐 범행 수법, 도구 같은 것들의 범위를 쉽게 좁힐 수가 있죠. 네. 뭐 전혀 뭐 일일만 떠오른다고 하신 분 같지 않게. 그러니까요. 처음에 분명히 의아해하셨는데. 다행입니다. 또 우리 코로나 검사로 많이 들어봤던 단어 있죠. PCR 검사. 아, 이제 너무 네. 익숙하죠? 네. 네, PCR 기술은 이 과학 수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소량의 그 DNA가 현장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폭을 시키기 때문에 누구의 DNA인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그 증폭은 크기가 아니고 개수를 늘리는 거예요. 증폭이 그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2의 제곱수만큼 늘어납니다. 하나의 DNA가 단백질 합성을 거쳐서 두 개의 똑같은 그런 DNA가 변하고요. 또 이 두 개가 4개로, 4개가 8개로, 16개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10번만 복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와. 2의 10제곱, 1024개의 그런 DNA로 증폭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야, 진짜 지구상에 수학이 있는 한 범인은 무조건 잡히겠네요. 네. 제가 직접 몽타주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몽타주를 한번. 좀 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나와서 다행이지만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몽타주 아니겠습니까? 눈, 코, 입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직접 이렇게 맞춰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율을 생각하면서 만들게 되네요. 지금 누구 얼굴 만드는 겁니까? 필근입니까? 누구 많이 닮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몽타주는 이번 사건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친 범인 바로 접니다. 아니에요. 피근 대장은 좀 귀여운 얼굴인데 몽타주는 정말 범인인데요. 범인을 만들어보는 몽타주니까 인상들이 다 안 좋아요. 그렇군요. 예. 눈매도 좀 약간 날카롭고 좋게 만들기 어렵군요. 그렇군요. 되게 최대한 좋게 만든 거였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아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실물은 동글동글하면서 네. 아주 귀염성도 있고 복스럽고 좋아요. 아유, 이렇게 또 갑자기 칭찬을 또.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아주 멋진 일일 경찰관이 되어봤습니다. 역시 범인을 잡고 또 수사를 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하는 곳에도 모두 다 수학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역시나 수학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은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멋지게 폼나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알찬 하루였어요. 그랬어요. 아니 우리 필근이가 그 몽타주를 만들면서 그 비율을 좀 이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몽타주 속의 비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이게 비율이 틀어져도 네. 맞아요. 아예 뭐 다른 사람 얼굴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얼굴 전체 길이를 1로 볼 때, 네. 뭐 이마의 길이가 전체의 3분의 1이다. 네. 그 다음에 코는 전체의 2분의 1 지점에 있다. 네. 아니면 5분의 2.6. 굉장히 미세한 차이잖아요. 예, 예. 5의 절반이면 2.5가 돼야 되지만 그렇죠. 2.6. 진짜 조금인데? 진짜 미세한 차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한다면 코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지면서 정확도에 점점 더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경찰 체험은 박물관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뭔가 이렇게 가족끼리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과학 수사 속에 우리 암호 풀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대응의 규칙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y는 12x 이런 거 삼수식은 참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예를 들어 포켓몬 카드 한 장과 과자 12개, 네. 포켓몬 카드 2장과 과자 24개, 포켓몬 카드 3장과 과자 36개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포켓몬 카드 한 장과 과자 12개를 바꾸는 그런 규칙이잖아요. 과자 수는 포켓몬 카드 수에 12를 곱해서 네모는 뭐 세모 곱하기 1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규칙과 대응의 상황을 말로 해보는 활동 참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아이들의 그 장래 희망으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 체험을 하면서 수학의 중요성을 알아봤는데요. 우리의 귀요미 올리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오늘은 수학 일기를 써볼까? 멋진 경찰이 되고 싶어서 1일 경찰 체험을 하러 갔다. 교통 표지판을 분류하면서 모형과 색깔의 비밀을 알았고 교통 경찰의 수신호를 체험해보면서 각도와 안전의 중요성을 느꼈다. 또 지문 채취 체험을 통해서 합동과 닮음을 확실히 이해했고 몽타주를 만들면서 비와 비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멋진 경찰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학과 더 친해져야지. 이거 오늘 보니까 그 경찰 수사를 굉장히 수학이 많이 도와준다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사는 여러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잖아요. 네. 지문 전체가 나오지 않더라도 50%만이라도 복구할 수 있으면 확률 개념을 활용해서 범인을 추측해낼 수 있고요. 네. 또 현장의 그런 발자국 모양이나 길이 등으로 범인의 키 같은 것들을 추정해낼 수도 있습니다. 수학 공부가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도대체 수학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112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던 우리 정규민 선생님 어떻습니까? 예. 수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껴서 새삼 제가 뿌듯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직업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내 모습을 그려보면서 수학을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늘 경찰 이렇게 직업으로 네. 또 한번 수학을 찾아보니까 내일은 건축가 체험 한번 하고 모레는 농부 체험 한번 하고 한 3만 가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직업이네요. 그렇죠. 계속 나가야죠. 예, 체험하고 돈 벌고. 그렇죠, 체험하고 그렇죠. 돈.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우리 필근이가 아주 멋진 자리를 지금 네.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경찰 체험을 통해서 느낀 거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뭐 도처에 사실 우리 수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꿈입니다. 경찰관, 멋있는 경찰관이 돼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까지 멀게 생각했던 수학 아니다. 가깝게 좀 친근하게 생각해주면 좋겠죠. 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방송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뿅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유경 선생님, 정유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